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 가운데 춘천 터널 구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8개 공사 구간이 모두 착공돼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도가 개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39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춘천역 인근 의암호에 뚝을 쌓아 물을 막고 공사장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의암호 아래를 관통하는 995m 터널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민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또 지하로 건의가 된 상황이고요. 의암호를 지난 열차는 우두동을 거쳐 신부급 신천리로 빠져나갑니다. 이 구간 7.4km가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 구간입니다. 수직 터널 환기구를 통해 길이 100m의 굴착 장비가 설치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지상에서 51m 아래입니다. 의암호 밑으로 터널이 모두 뚫리면 열차가 바로 이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8개 공구가 모두 착공됐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가 3조 131억 원에 달합니다. 춘천역을 기준으로 화천까지 8분, 양구는 15분, 속초는 39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99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노선 중간에 화천역과 양구역, 인제역과 백담역이 건설돼 지역 교통망 개선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모든 공구에서 동시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7년에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3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 정부의 차질 없는 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달 경기 파주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당한 납북자 단체가 이번에는 고성 해안에서 이를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주민들이 농기계로 집회 신고 지역을 막아버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 인근 공터. 바다와 접한 이곳을 농기계 20여 대가 막아섰습니다. 납북자 단체가 이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하자 고성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출입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빨리 남북 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인데 또 이렇게 여기 힘든데 이런데 여기 와가지고 또 해필. 납북자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후세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이 커지면 동해 최북단 어장 출입이 통제되는데 겨울철 본격 조업을 앞둔 동해 대문어 어장이 대북전단 살포 여파로 폐쇄되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대문어가 지금 많이 잡힐 시기인데 이게 만약에 뿌리게 되면 저도어장이 막히게 되면서 어민들한테 큰 피해가. 이날은 바람이 잠잠해 납북자 단체는 전단 살포를 미뤘습니다. 단체 측은 그러나 집회가 신고된 다음 달 18일까지는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납치돼 있는 학생이나 우리 가족들 생사를 알려달라고 북한한테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보내는 겁니다. 비대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렇게 농기계를 세워 납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들어온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기부 답례품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썼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고향사랑 기부제였습니다. 올해 영월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한 고향사랑 기금 사업 목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2,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개 사업을 다 합쳐도 6천만 원이 안 됩니다. 지난달까지 영월군이 받은 올해 기부금은 1억 7천만 원인데 1억 원 이상이 쓸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4가지 사업하셨는데 우리가 기금 조성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어디 쓸 데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 초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들이는 비용에 비해 기부금이 적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년 동안 4억 1천만 원을 기부받았지만 홍보 비용으로 2억 넘게 사용했고 답례품으로 1억 원,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위해 했던 용역 등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기부금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답례품 종류가 너무 다양한 동시에 비슷한 것들이 많아 오히려 기부자가 답례품 선택을 안 하게 되고 답례품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인 하면 딱 뜨는 그런 어떤 답례품이 있어요. 근데 이벤트가 이미 다 끝나버린 상품이 이제 제일 첫 화면에 뜨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 인구 정책과 관련해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필요성,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 활성화 등의 문제가 거론됐고 현재 12명의 영월군 홍보대사 가운데 2명인 농축산물 홍보대사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은 코미디언 아니실까요? 물론 연예인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어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효과는 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영월군의 특산물, 농축산물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월군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등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선출되지 않은 자가 권력을 사용하게 하고 북한과의 전쟁 위기,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내 18개 시군 전역으로 퇴진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소나무류 목재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특히 겨울철 수요가 많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반출 금지 구역 소나무를 유통하거나 생산 확인표 발급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강원도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강릉시가 최우수, 횡성군이 우수, 속초와 평창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강릉시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서류 간소화, 취약계층 배려 창구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기관인 횡성군은 장애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사업 진행 시 사전 심사 청구 등에서, 장려기관인 속초시는 시장의 동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듣는 걸어서 민생 속으로 제도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시와 장려기관인 평창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을 다시 획득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 처리 우수 사례 34건을 발굴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많은 곳은 30cm 이상 눈이 쌓이겠고 강원 내륙에도 5에서 15cm, 최대 2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1cm 내외의 적설이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 강원 산지와 태백에 대설주의보를 시작으로 강원도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 향상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준을 넘긴 학생들도 평가받기 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 올해 7월부터 진행된 보정지도 효과를 확인하고 새 학년에 대비한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35억 원을 들여 강원FC 홈구장인 송암 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경기장 좌석 4,000석을 교체하고 경기장 조명도 바꿉니다. 춘천시는 또 내년 강원FC 춘천 홈경기를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강원FC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지역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지를 방문하는 부부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한 영월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3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고 난임시술을 위해 먼 거리 의료기관을 찾는 부부에게 시술건당 연간 최대 5회까지 3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 부부이며 난임 시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으로 조성하는 팔광지역 개발기금이 앞으로 조기 징수돼 이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관현 강원도 의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조성하는 팔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 앞으로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조기 징수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팔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을 산정한 뒤 매년 2월 말과 5월 말에 2회로 나눠 분할 징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북방면 하화계리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늘부터 모레까지 4일간 군청 다목적실에서 진행합니다. 모집 규모는 입주자 5세대와 예비 입주자 30세대입니다.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영구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9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128세대 규모로 지어진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강릉시가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2025년도 강릉 단오제 관련 교육 운영 사업에 7개 초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이번 교육은 강릉 단오제 재래와 관노 가면극, 인형극을 비롯해서 농학과 농요, 자수, 방자 등 강릉의 무형유산 관련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